민주당이었나요? 청년정책 발표하는 걸 민주당. 봤는데 반값 등록금이 있더라고요. 오, 그거 맞아요 했어요. 10년 전인가 15년 전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2012년 총선 그렇죠, 때 맞아요. 반값 등록금을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걸었거든요. 그 당시 최연소 네. 비례 후보 제가 청년당 후보로서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정당들도 다 한다고 하고 막 대선 후보들도 다 한다고 하니까 될 줄 알았죠. 아 이제 내 후배들부터는 싸게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총선이 끝나니까 그냥 다 사라지더라고요. 그때 시립 때만 네. 반값 됐죠.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될까? 이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정당들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저희 미래당의 정책이 나쁘지 않다. 다른 당들 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. 다른 정당들의 정책도 훌륭합니다만 이 당사자들이 정말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정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청년 마음껏 3년법입니다. 부모가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어떤 청년은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고요.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집안이 좀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을 모아야 되는 이런 기회의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도 너무 크고요. 내가 청년기 때 한 3년 정도를 택해서 최저생계비라고 있습니다. 한 10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05만 원 정도를 국가가 제공해 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지옥고 폐지인데 이게 뭐 특목고 폐지, 뭐 고등학교 폐지가 아니고 그쵸? 지하방, 옥탑방, 옥탑방, 고시원, 고시원.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있어요. 말 그대로 최저니까 이것보다는 좀 주거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저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은 빛도 정말 들어오지 않고 아예 환풍도 없죠.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좀 잘 안 나오고 이분들에게 뭐 하루아침에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로드맵을 만들자. 일정 기간 동안 이 지역구를 리모델링하는 최저주거 기준 이상으로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좀 살 수 있게. 청년이랑 369 법은 여러분 369 게임 아시잖아요. 369 369 3배수부닥에 박수 치는 건데, 그러니까는 3매 배수마다 청년 의원 이 사람들을 고정으로 하자. 근데 이제 여성 국회의원, 국회의원 비례 네. 순번을 그거는- 정할 때 네, 맞아요. 이 앞에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. 왜냐면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뭔가 자본이나 조직이 기반이 없는 우리 청년들, 특히 만 34세 이하에서 정치의 문턱을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. 왜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고 여기 계신 분도 경험을 해봤거든요. 현재 공천의 거의 90%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은 20, 30대 공천자가 2%입니다. 와, 이 미래통합당 조금 낮습니다. 5%입니다. 그러니까는 기성 정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겠다, 국회를 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희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거짓말이죠. 없다. 그래서 이거는 새빨간. 반드시 그다음에 연동형 국회의원 세비법은 아마 온 국민이 다 찬성할 거예요.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만 빼고. 이게 어떤 거냐면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월급을 주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 3배로 뭔가 정하고, 근데 이건 조금 뭐 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신 이제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일한 만큼 받자. 뭐 상임위라든지 회의 이렇게 결석하면 지금 결석하고도 다 월급 받아 갑니다. 네, 그래서 다음은 이제 주인님이 2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신혼제 그 국방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목에 딱 나와 있고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서 네, 중위세 공인중개사법.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전혀 그 세입자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건물주. 이런 부분을 조금 공적인 영역에서 가져와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에 국선 공인중개사들이 상주해 있는 거예요.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약을 할 때 되게 잘해줘요. 주인분들이. 건물주가 되게 잘해주는, 나갈 때마다 돈을 더 내라고 그래요. 뭐 벽지가 상했다든지 뭐 가스레인지가 너무 낡았다든지 이렇게 막 청년들한테 뒤집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,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합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. 그 정주하면 사모님 다음 얘기해 주세요. 네,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사모님 정주하면이냐고. 데이터 유니언은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올리는, 저도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한 3개 정도 제 나름의 컨텐츠를 올린 것 같은데, 우리가
그걸 올리는 것도 일종의 노동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올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, 그래서 그런 부의 일부를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런 요구를 하는 주체가 이제 데이터 유니언, 그러니까 데이터 노동자가 된 거죠.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뭔가 그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, 또 오늘 이제 한번 뭐 게임 판 쳐보자 이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이용을 안 할 거예요. 가능할까? 그리고 다음이 에코아파트거든요. 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병제랑 국민연금 해볼까요? 스피드하게. 네, 여러분, 모병제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? 미래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, 모병제로 가자!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0%입니다. 그리고 세계 무기 수입국 지금 1,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. 저희 전 공동대표 이성윤 대표님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데,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신성한 대우를 해주고 3만 달러가 됐으니 이제 2030년까지 딱 10년 잡고 모병제로 전환시키는 걱정이 많으시니까 네.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네. 두고 하는 거죠. 국민연금 개혁. 여러분, 국민연금은 사실 두 가지의 약간 그 특징이 있습니다. 하나는 가불제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노후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, 미래 세대 돈을 땡겨 쓰는 거예요. 근데 이 기금이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. 그러니까는 예, 국민연금을 50년 전에 도입했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금 소갈에 직면했고, 국민연금을 꾸준히 못 내는 계층일 경우에는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거나 또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미래당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별 보험률에 대한 누진적 적용을 하자.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세대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갈 길이 멀어서 사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게 좀 이슈가 올라오는 것만큼 해도 큰 성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큰 의제가 되면 이제 다음 21대 국회 안에서 또 이제 논의가 팍팍팍 진척이 되겠죠. 네. 요 10대 정책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미래당 총선 1호 공약 뭡니까 했을 때는 요거는 아마 당원들과 함께 결정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마다 이제 브랜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에 맞는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해서, 예를 들면 지역구 페이지 하면 지역구에서 오래 사셨던 우리 대구시장의 조영태 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영태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